안녕하십니까. 네, 홍익인간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정행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매물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 상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코너를 마련해가고 저번에 한번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하는데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근데 첫 번째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뭐 이게 제가 이제 블로그 상에서도 이제 올려놨는데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이게 실제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그럼요. 경우는 이런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보시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렇게 부동산 매물 소개 컨텐츠 이외에 앞으로는 정보가 될 수 있는 알아야 되는 상식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꼭 잘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아셔야 되는 부분만 그래야 당하지 않아. 이런 것들. 부동산 네. 쪽에서도 좀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걸 임차인이 모르게 되면 또 부동산에서도 또 이렇게 그냥 수닥수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임대인하고 또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또 서로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작은나마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경우가 되실 거고, 모르시면 아예 배우시는데, 그렇죠. 아시는데 이런 거는 놓치지 말고, 뭐 순간이거든요. 그럼요. 뭐 일자를 이자로 썼을 때 뭐 1년 계약이 2년 계약이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반드시 뭐 잘 쓰셨겠죠가 아니라 한번 훑으시되 요거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를 저희가 짚어 드릴 거예요. 맥을 짚어 부정행위를 저질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는 방법과 작성 요령에 대해서 꿀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반드시 좀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그럼요. 중요한 부분만 계약서는 계약서. 계약서는 이게 법정을 가서라도 이거 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기 때문에 꼭 제일 중요한 그런 서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시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저희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하는 부동산 계약하실 때 쓰시는 그런 거죠. 이제 부동산 계약서가 매매 계약서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근데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작성을 하지만 이런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뭐 월세면 월세, 전세면 전세가 나눠져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소액이다 보니까는 굳이 이제 부동산을 내가면서 부동산을 안 통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집주인과 임차인과 이제 쌍방 합의해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차 계약서 위주로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제 원래 순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제가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보시죠. 첫 번째로 보시면은 위에 전세 월세란이 있는데 거기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이렇게 딱 표시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1번 보시면 부동산에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소재지, 토지, 건물, 뭐 임대할 부분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임차에서 들어가실 그 해당 주소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는 신주소를 넣으셔야 돼요. 구주소 넣으시면 안 되고 신주소를 넣으셔서 바뀐 신주소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뭐 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거의 보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재지 란에는 신주소 이제 밑에 보면은 인적사항 넣는 데는 거기는 또 구주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집주인과 임대차 간에 직접 거래하실 경우는 뭐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으신데 저희 이제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토지 부분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해서 거기서 띄워보면은 이제 뭐 지목이라든지 이렇게 면적이라든지 나와 있고요.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 용도 보시면 이제 건축물 대장상에 보시면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목재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딱
용도로 나와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보고 쓰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 면적도 제곱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제곱미터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보면은 임대할 부분이 거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어갈 호수 예를 들어서 101호면 101호, 201호면 201호, 뭐 301호면 301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계약 내용, 계약 내용은 실질적인 돈 거래가 있는 그런 난으로 해가지고 보증금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보증금이 들어가니까 뭐 전세든 월세든 그런 개념이 없이 이제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천이다 하면은 2천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로 이제 한글로 2천만 원 이렇게 작성하고 숫자로 이제 2천만 원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약금은 보통 한 보증금에 대한 10%, 10%를 입금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 정도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덜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대인분하고 이제 협의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보시면 또 영수증란이 있어요. 영수증란은 이제 금액을 받았고 이제 집주인한테 이제 줬으니까 집주인의 영수자 해가지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될 것 같고요. 당신이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도금란을 보시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월세는 거의 대부분이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잘 적지를 않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중도금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 얼마 여기서 이제 금액은 얼마 또 날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이제 필수사항이 아니라 이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이 있는데 잔금은 보증금에서 10% 이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던가 아니면 이제 중도금 있으면 보증금에서 계약금 10% 계약금하고 중도금 뺀 나머지 금액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입주하시는 날에 거의 대부분 잔금을 치르니까 그날하고 이제 날짜도 입주하는 날로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차임은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차임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후불로 많이 하시는데 또 간혹 가다가 선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선불이면 선불, 후불이면 후불. 이제 이거는 크게 중요치가 않나요. 왜냐면 선불로 내시면은 처음에 들어가실 때 잔금 플러스 선불 월세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마지막에 또 내는 날짜가 며칠. 예를 들어서 1이면 1일, 2이면 2일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밑에 보시면은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까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계약 내용에 대해서 계약 조항. 계약 조항에 대해서 이거를 어기실 시에는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시면 존속기간이 있어서 기간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날짜를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 들어오시는 입차인분한테 거의 1년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2년을 했을 경우에는 2년 했다가 도중에 1년 있다 나가실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수수료를 이제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저는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임차인분이 1년 했다가 월세를 올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또 그 전세 금액을 또 올리면 어떡하냐. 그러긴 하는데 그거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팁이네요. 그거는 집주인분이 만약에 이 세입자가 월세 잘 내고 이렇게 좀 이뻐 보이고 하면은 월세 안 올리고 뭐 올려도 1, 2만 원, 3, 4만 원 정도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조에 보시면은 용도 변경 및 전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다른 걸로 개조해서 쓴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쓰고 있는데 내가 나가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든지 그게 전대거든요. 전대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건물주분하고 협의해서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안 걸리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 계약 해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약 해지 같은 경우는 월세일 경우에 2회 이상 월세를 안 냈을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월세 내는 날짜 전에 미리 집주인한테 제가 이만저만 해서 며칠 있다가 좀 내겠습니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주인분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는, 신뢰를 쌓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계약 종료. 계약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거의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또 임대인도 임차인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았다. 그럼 그건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래서 연장. 임대차 기간이 없는 계약의 연장이다. 예, 그런 게 또 있어요. 그것도 제가 묵시적 갱신을 한번 또 따로 또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통보를 못해요. 근데 임차인은 자기가 언제든 나가겠다를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나가겠다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을 기간을 주셔야 돼요. 네. 준비할 기간을. 그렇죠.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못 맞추고 임차인이 그냥 뭐 한 달 있다 나갔다. 그러면은 보증금은 3개월 있다 줄 수도 있고 주인분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또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된다는 거 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하기 전에 한 달이나 뭐 6개월 전에 자기가 뭐 나가겠다 뭐 더 있겠다를 통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 불이행 시에 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뭐 불이익이 있을 경우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만기 전에 나갔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2조에서부터 이제 9조까지의 내용이 아닌 별도로 내용을 넣는 내용인데 보면은 거의 특약사항 넣는 거 보면은 똑같아요. 월세 뭐 2회 이상 미납 시에는 뭐 강제 퇴실한다. 뭐 관리비는 얼마다. 뭐 또 여기다가 이제 저기도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주인분 계좌번호 적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런 내용을 많이 적어놔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많이 적어놓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인적사항란에 임대인, 뭐 임대인 대리인, 뭐 임차인, 또 뭐 중개업자, 중개업자 있으면 중개업자 이렇게 있는데 임대인란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등기부등본하고 그 신문증하고 그리고 월세 들어가는 통장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가 정확해야 된다. 건물주인지, 그럼요. 임대를 주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거기서 이제 뭐 임대인하고 그 명의자하고 신문증 명의자하고 통장 명의자하고 똑같은지 딱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딴 사람이 들어갔다가 A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B 사람이 와서 이게 내 집인데 네가 왜 여기서 사냐?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 대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전세 계약 시에 그 유의사항에서 이제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서류를 이제 항상 받으셔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인 것도 확인해서 써줘야 된다. 얘가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서류를 보면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만약에 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도장 아니면 사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중개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뭐 개인이 계약서를 쓴다든지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은 아들이시구나 하면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당하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런 거를 명심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임차인 부분은 이제 뭐 본인을 적으면 될 것 같고 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등록번호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상호명이라든지 대표
이렇게 작성해서 도장 찍으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만약 없으면 거기다가 쌍방 합의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아니면 두 분에 하실 경우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계약 그 도장 찍기 전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히 한번 보셔야 돼요. 주소, 호수, 또 뭐 금액, 금액하고 이제 뭐 특약사항, 뭐 임대인 주소 이런 거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드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중개사님들이랑 같이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중개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하지만 그렇죠. 실제 개인으로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요런 그 세부 항목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뭐 확인하셔야 될 서류들 그런 거 한번 놓치면 진짜 낭패를 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으로 열람하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한 500원, 700원 정도 들거든요. 확인하셔서 딱 가져와갖고 확인하시면은 금방 되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업으로 하시지만서도 실제 그 큰 규모라기보다는 좀 비싼 매물이나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개인 거래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직거래 상품들, 직거래 매물들 이제 그 뭐 카페나 이런 뭐 피터팬 뭐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방 이런 데서 직접 보셔도 매물만 보시고 연락해서 가셔서 이제 직접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꿀팁. 근데 비싼 금액의 그런 매물 거래를 하실 때는 중개사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 전문가이라 하더라도 꼼꼼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할 수 있듯이 일반인은 더 쉽다. 그럼요. 뭐 제가 뭐 IT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인터넷 쇼핑몰 사기 안 당하고 불과 어저께도 날렸거든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눈 깜빡하면 제 계약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하는 거니까 큰일 나요. 끝나요 그냥. 억울하죠. 항상 조심하시고 이게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뭐 권리관계라든지 이제 월세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어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전세계약서 유의사항을 보시면 이 권리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런데 뭐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거를 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른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금액 같은 경우는 항상 주의 있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요거는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럼요. 한 번 더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상기하시고 모르시면 배우시고 저희가 해드리는 부정행위는 여러분들을 위한 부정행위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는 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이나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거는 궁금해 하시고 뭐 계약이나 이런 걸 하시면 되는데 그 이외에도 조금 내가 상황이 좀 이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 혹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화 주세요. 이 방송을 하는 건 솔직히 그런 개인의 그런 매물 홍보를 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목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방송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하고의 그 인연을 맺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도움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뭐를 좀 해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매물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정보도 알려주는 네.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저희가 좋은 정보를 드렸다면 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좋아요와 구독. 뭐 그렇게까지 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싶다. 요 정도. 네. 더운데 다음 주도 폭염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저도 벌써 막 기력이 떨어졌는데 몸보신 하셔야죠. 몸보신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셔야죠. 네, 몸보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미꾸라지 한 마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뭐 농담한 듯이 얘기 드렸는데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매물 정보와 부정행위를 하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네.